안녕하세요. 대한고혈압학회 교육위원 부산대학교 순환기내과 최정현입니다. 2021년 대한고혈압학회 MMN 캠페인의 주제는 여성고혈압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출산 연령은 작년보다 그 전년 2019년보다 0.1세가 증가한 33.1세로 나타났고, 우리가 고령 산모라고 하는 35세 이상의 산모의 비중도 전년도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33.8%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이런 임신성 고혈압, 당뇨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점점 증가해서 총 거의 31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임신성 고혈압은 한 2만 명 가량이 진료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과 관련된 질환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의 주제인 임신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연도별 현황을 보시면 임신성 당뇨는 점점점 진료를 받는 숫자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임신성 고혈압은 2015년에는 한 3,500명 정도였는데 2019년에는 4,500명으로 무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 중에서 생길 수 있는 고혈압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만성고혈압. 만성고혈압 같은 경우는 임신 20주 이전에 발견되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신 이전부터 혈압이 높았는데 몰랐던 경우가 많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임신성 고혈압은 이전에 혈압이 괜찮았는데 임신 20주 이전에 처음으로 생기는 고혈압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사실 임신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분만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분만 6주에서 12주가 되면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임신성 고혈압 환자의 15에서 25% 정도는 임신 중독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고혈압이 있는 환자한테서 단백뇨가 발생하는 경우에 임신 중독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단백뇨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혈소판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구토가 있거나 특히 상복부 통증이 있으면 임신 중독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임신 중독증이 생기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독증은 현재 우리나라 임산부 사망의 세 번째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고,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태아한테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기가 많이 못 크고 심한 경우는 태아 사망률을 일으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단백뇨가 꼭 있지 않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임상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가 임신 중독증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의 원인은 사실은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태반 형성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혈관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혈관 발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혈류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 물질이 막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나쁜 물질이 결국은 산모의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산모의 혈관의 내피세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혈관 수축도 일어나서 고혈압이 발생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을 한다고 해서 모두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현재까지 알려진 건 5에서 10%의 임산부에서 혈압이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35세 이상의 고령의 산모, 첫 번째 임신을 한 경우, 쌍둥이 임신인 경우, 비만인 경우, 당뇨가 있는 경우, 다음에 특히 임신 전에 고혈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신장질환이 있거나 혈관질환이 있으면 임신성 고혈압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자간전증, 즉 임신 중독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사실은 이제 임신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다른 증상이나 증후가 없이 그냥 혈압만 높은 경우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혈압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간정증이 생길 위험이 높은 산모 같은 경우는 보다 주기적으로 혈압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젊은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기고혈압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실 혈압뿐만 아니라 집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이런 환자들한테는 가정 혈압을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활동 혈압 모니터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산모는 임신 후반기가 되면 한 500g 정도 일주일에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많이 증가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심하게 다리가 붓거나 아니면은 앞에 조금 흐려 보이거나 특히 오른쪽 위 복통이 생기면 단순한 임신성 고혈압이 아니라 임신 중도증이 생길 위험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주치의 선생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혈압이 새로 생기신 모든 우리 산모분들은 분만 후에도 아기를 놓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내가 혈압이 높지 않은지 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적극적인 생활요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임신 중에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합시다.